여러분과 함께 2024년 3월 28일 축구 소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돌아와요. 처참한 성적에 박항서 다시 찾는 베트남.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최근 연패를 이어가며 인도네시아에 0-3으로 패배한 후 베트남 축구 팬들 사이에서 사이딩크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VN 익스프레스는 베트남 축구협회가 트루시의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인도네시아에 패배한 직후 내린 것입니다. 트루시의 감독은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지난 2023년 1월 취임하였으나 약 1년 2개월 만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축구 팬들은 박항서 감독의 성과로 인해 트루시의 감독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전에서의 무기력한 경기로 인해 그 불만이 극대화되었습니다. 트루시의 부임 당시 94위였던 베트남 피파 랭킹은 현재 10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트루시의 경질 소식에 베트남 현지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박항서 감독에 대한 그리움을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루시의 경질 기사 하단에는 트루시에와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을 비교하는 글과 박항서 감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 누리꾼은 트루시에가 유일하게 한 일은 박항서의 업적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게 도운 것. 박항서 감독님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랑해요 박항서 등의 댓글이 나왔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도 최근 부진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성적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선 박항서가 떠난 베트남 처참한 최근 10경기 성적이란 글이 올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작성자 A씨는 박항서 감독이 떠난 후 베트남 대표팀의 최근 10경기 성적표를 모아 게시하며 10경기 중 1승 9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이어 베트남은 오늘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경기하여 3-0으로 팡비하기까지 하였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역시 감독이 중요하다. 베트남이 밥합서 다시 뒤버오려 고행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베트남. 다시 당장 성공하려면 박항서에게 연락해야. 트루시의 후임 후보에까지. 베트남 축구협회가 69세인 필립 트루시 감독을 해고했습니다. 65세인 박항서 감독이 이끌었던 베트남의 황금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난 26일 베트남 축구협회는 트루시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0-3으로 패한 후에 내려졌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오늘을 기점으로 트루시의 감독과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트루시의 감독은 자신이 베트남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트루시의 감독의 높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인정하며 그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여전히 베트남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루시의 감독이 이끈 베트남은 최근 A매치 애난 경기에서 1승 10패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항서 감독 시절에는 동남아시아의 강호로 떠올랐던 베트남이지만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트루시의 감독 체제 하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네 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안 게임 4강전에서 한 명이 퇴장당한 인도네시아에게 2-3으로 패배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작년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인도네시아에게 0-1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인도네시아와 두 차례 맞붙었지만 모두 패하며 결국 트루시의 감독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트루시의 감독과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박항서 감독과의 5년 동안의 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베트남 A대표팀부터 U23 대표팀까지 다양한 팀을 이끌며 대단한 성과를 올린 박항서 감독은 기억에 남는 인물입니다. 부임 첫 해인 U23 아시안컵 준우승을 시작으로 2018 아세안 축구연맹, 미쓰비시컵 우승,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위 등으로 기대를 모으며
베트남 축구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년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베트남 축구에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떠나고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일본을 이끌어 16강에 진출시킨 트루시에 감독이 후임으로 취임했다. 베트남은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시작부터 어긋나며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마다 박항서 감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베트남이었다. 특히 작년 10월 한국과의 원정 A매치에서 대패한 후 베트남 언론 응구오이 라오동은 박항서 감독이 역습 수비 스타일로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아시아 최고 팀들과 대등하게 경쟁했다며 트루시의 감독은 베트남이 공을 소유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인정하지만 부진하였으며 전술의 효율성도 낮았다고 평가했다. 급기야 현재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시절에 비해 U23 대표팀부터 A 대표팀까지 전반적으로 쇠퇴했다는 여론이라고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대표 선발이 의아한데 트루시의 감독이 이번에 발탁한 선수들의 신장과 체력 모두 선배들에 비해 열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의 복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미 들렸습니다. 28일 스포팅뉴스 베트남판에 따르면 트루시의 감독의 후임 후보 5명 중에는 박항서 감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체는 박항서 감독만큼 베트남 축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현재 어떤 지도자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베트남이 즉시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박항서 감독과 연락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와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베트남 3부 리그 팀인 박린FC의 고문으로 임명되었으며 유소년부터 성인팀까지 기술과 행정 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근이며 다른 국가대표팀이나 프로팀에서도 겸임 가능한 조건으로 2029년 1월까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엔 뽑지 말라던 여론 180도 뒤집혔다. 황선홍 뚝심의 실력으로 응답한 이강인. 황선홍 감독의 이강인 선발은 신의 한 수였다.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 3월 A매치에 이강인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졌다. 황 감독은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11일 선발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강인을 부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위기를 넘길 수는 있다. 이제 그렇더라도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강인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임시 사령탑으로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황 감독의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이강인은 소집 후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이미 사과하고 영국 런던으로 넘어가 손흥민을 직접 만난 후 세 번째로 언론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훈련 중인 선수들 앞에서 사죄하는 모습으로 대한축구협회가 비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논란을 종결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강인은 대표팀의 필요성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1차전에선 교체로 들어가 맹활약하여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태국 방콕 원정에서는 선발로 출전하여 팀의 3영 대승을 이끌었는데 전반 19분에 어시스트로 선제골에 기여하고 후반 9분에는 손흥민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활용점정이다. 손흥민은 정확한 패스를 연결한 이강인과 포옹하는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이강인이 손흥민 품에 안겨 기쁨을 나눴습니다. 대표팀 내 갈등에 마음 아파했던 모든 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경기 후에도 두 사람은 껴안으며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 태도, 그리고 실력으로 이강인은 황 감독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오랜만에 만나봤는데 너무 귀엽고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강인이가 더 멋진 선수가 될 거라 확신한다. 라고 이강인을 칭찬했다. 모든 사람이 강인 선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본다. 5천만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했으면 한다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자연스럽게 수그러지고 있습니다. 소집 전과 후의 여론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만약 황 감독이 이강인을 이번 소집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대표팀 내에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미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에게 사과했지만 외부에서는 아직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팀을 더 괴롭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황 감독의 결단력 있는 선택 덕분에 대표팀은 이제 다시 평화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부담을 줄이고 힘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셈입니다.